네, 안녕하세요. 이노그리드 개발센터장 권경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클라우드 매트릭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아젠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요소, 그리고 글로벌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매트릭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2015년 처음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용어를 사용한 리눅스 CNCF 재단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들을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이 CNCF 재단에서는 550개가 넘는 여러 클라우드 공급자와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는 아래 4가지 항목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고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선언전 API를 전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와 편의성입니다.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며 가시성을 갖는 느슨한 결합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견고한 자동화와 함께 사용하면 엔지니어는 최소한의 수고로 영향력이 크고 예측 가능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브옵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I/CD입니다. 지속적인 통합 CI는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합니다. 지속적인 배포 CD는 작업한 코드 및 변경 사항들을 테스트를 거쳐 레파지토리에 업로드되고 실 서비스 배포로 릴리즈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는 가상화 기술 중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면 4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IT 기술의 컨테이너와 물류 분야의 컨테이너처럼 이동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즉 어느 환경이나 어느 인프라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고,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경량화되고 서버나 OS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아 진정한 어플리케이션 이식성이 실현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컨테이너와 대조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많이 아는 VM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OS 환경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VM을 띄워 자원을 할당한 다음 OS를 부팅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방식은 프로세스 간의 벽을 만들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이 격리, 컨테이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앱의 OS를 개별로 구성해 줄 필요 없이 하나의 OS 커널을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OS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더 가볍고 크기가 작아 복제와 배포에도 간편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OS가 필요하지 않아 가볍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기타 설정 파일들을 패키지로 묶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작동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경량화, 두 번째는 효율성, 세 번째로는 이식성, 네 번째로는 안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루는 서비스들을 기능 단위로 쪼개서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끼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구속받지 않는 API를 통해서 통신하며 각 서비스는 각각 자체 DB를 가지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모놀로식 아키텍처와 비교해 본다면 모놀로식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모듈들은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하나를 변경하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정 모듈만 확장하기가 어렵고 어플리케이션을 담고 있는 서버 자체를 늘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사용한 기술 스택에 고정되어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기능으로 나누어 구축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들을 더 쉽게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며 서비스마다 다른 언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놀로식보다는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서비스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확장성입니다.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담고 있는 서버를 추가하거나 사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를 더 필요로 하는 모듈만 수평, 수직적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개발자는 해당 기능에만 집중하여 개발할 수 있고 테스트, 배포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모듈로식 구조에서는 하나의 장애가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서비스들의 분리된 독립적인 구조에서는 장애를 그 서비스에 한정적으로 격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잡성은 여러 서비스가 분산되어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으며 분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데브옵스와 CI/CD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데브옵스는 많이 보시는 이미지일 거고, 오른쪽에 CI/CD는 빌드 서버와 배포 서버가 분리되어 있는 환경일 때, 아니면 단일 서버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데브옵스는 이제 개발과 IT 운영 간의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뛰어난 품질의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과 운영의 업무는 다른데 왜 통합하려고 하는지 의문인데요. 과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작업 후 배포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서비스 출시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 주기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 이 업무 사이클을 자동화된 단일 워크플로우로 통합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데브옵스를 하려면 SCM이라는 소스 코드 제어 서비스는 보통 팀 단위로 개발되는데 서로 다른 팀에서 개발한 코드에 대한 버전과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CI/CD는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짧은 주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모니터링 업데이트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테스트를 매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앱 및 성능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류 개선 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도 중요한데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방식을 넘어 부서 이기주의인 사일로를 없앤 협업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던 넷플릭스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이 됐다고 선언한 넷플릭스는 무려 7년 동안 IT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모듈러식 구조로 인한 개발 개선 속도가 느리고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붙어서 작업을 해야 하고 변경 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찾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려서 앱을 개발하고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의존적으로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고 매 2주마다 새 스키마를 적용하는 적어도 10분 이상의 다운타임이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트래픽이 몰리면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런 스트리밍이라는 본질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을 함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하나를 고치거나 새 기능을 추가할 때 새로 전체 서비스를 건들지 않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손보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빠르게 수정, 보완했습니다. 또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여 넷플릭스의 경우는 풀 사이클이라는 개발자 개념으로 자신만의 데브옵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즉 만든 사람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고치는 구조인데요. 개발자들이 들으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 배포, 운영, 지원의 사이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이런 무거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경하면서 DB도 기능별로 나누어 사용하여 확장성, 고가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회복성 있는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데이터 센터든 클라우드든 인스턴스 장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가용성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회복력을 가지는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넷플릭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7년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존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 작업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기업 문화와 조직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전문 인력이 많은 이제 넷플릭스조차도 오랜 시간과 비용, 인력, 감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고민되는 상황과 이런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들을 저희 이노그리드에서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레퍼런스와 솔루션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응하지 못하는 레거시 관리 도구들입니다. ITSM, ITOM 툴 등이 클라우드 자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서버리스 등에 대한 개발 계획,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솔루션에서는 검증된 레퍼런스와 다양한 타 솔루션 연계를 통해서 기존 관리 도구들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포탈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종 클라우드로 분산된 자원에 대한 계획해서 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기종 클라우드로 관리하다 보면 운영자 및 관리자가 수동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전체 시스템 구성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 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늦은 장애 상황 인지나 원인 분석 및 해결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적용이 어려움입니다. 내부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 기존 인프라와 연계의 어려움, 또한 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 도구인 쿠버네티스 구축 및 GUI 환경의 관리 포탈을 제공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MSA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이 등장하고 빌드, 테스트, 배포 작업이 파편화되어 있고 경량화된 MSA 기반일 시 짧은 주기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CI/CD 파이프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자동화 제공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장표에서는 이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매트릭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그리드만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IaaS, PaaS, CMP 등 솔루션 및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aaS 솔루션은 저희 자체 KVM 기반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클라우드 잇, 오픈스택 기반의 오픈스택 잇, 오픈스택 잇을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는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가 있으며 파스 솔루션으로는 쿠버네티스 기반 또는 상용 쿠버네티스인 레드햇 오픈시프트 기반에서 SE 클라우드 잇, 또 저희 자사 솔루션인 클라우드 잇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며 MSP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IaaS, PaaS, 또 MSP 경험을 통해서 탭클라우드이라는 CMP 솔루션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트릭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사 솔루션 중심으로 클라우드 매트릭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센트릭 기반을 조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지능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인프라의 클라우드 잇, 오픈스택 잇, 시스코와 협업하여 만든 플랫스택 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또 이런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플랫폼인 SE 클라우드 잇,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인 CMP인 탭 클라우드 잇, 또 빅데이터 AI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인 사이다를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센트릭 기반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IaaS, PaaS를 통합 관리 운영 가능한 탭 클라우드 솔루션,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빌드 배포, CI/CD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SE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탭 클라우드잇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클라우드잇은 CMP 솔루션이며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셀프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자원 신청, 승인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서 원활한 자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알백 기반의 역할 기반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종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원화가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UI 환경을 원 UI 적용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용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화된 운영 관리입니다. 이런 친화적인 또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런 셀프 서비스 웹포털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자원 서비스에 대한 운영 정책 설정을 통해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 최적화입니다. 자원 신청에 대한 예상 비용을 클라우드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면서 가상 자원 사용에 따른 미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한 빌링 및 통계 차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 서버 상태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이런 인프라 관점의 종합 현황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서비스 및 운영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면 테클라우드잇의 기능 중에서 중요 기능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시보드입니다. 서버 대시보드이며 서버 대시보드에서는 이런 클러스터, 노드, 가상 서버에 대한 자원 현황 정보를 가시성 있게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클러스터나 노드, 호스트에 대한 세부 구성 정보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측하기 힘든 서비스 부하 상황을 대시보드에서 확인도 가능하며 알람으로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폴로지 대시보드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의 인프라 환경 구성을 토폴로지 형태로 가시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물리 서버나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해서도 인프라 구성 정보를 확인을 가능하며 이런 토폴로지 영역에 대해서 축소나 확대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가상 서버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가상 서버 생성, 변경, 삭제에 대한 신청서를 통해서 관리자 검토 승인 후에 생성이 되며 또한 이런 가상 서버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콘솔 접근 등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상 서버에 대한 상세 정보나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CMP 포털에서 행하는 행위 이력들을 로그를 가지고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서비스 자원을 조합해서 템플릿 기반으로 카탈로그 관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카탈로그를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미터링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량 기반의 모니터링 및 관리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서버에서 사용 서비스별로 과금의 기준이 되는 미터링 지표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제공을 할 수 있고 일별, 월별, 미터링 데이터를 사용 시간별로 차트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링 기능입니다. 빌링에 대해서는 미터링 기반과 가격 정책을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 신청 내역에 대한 예상 비용을 포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월 기준으로 3개월간의 청구 금액이나 요금 증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빌링 청구서를 발행 가능하며 이런 청구서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SE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저희 개발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온UI 형태로 콘솔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쉽고 빠른 빌드 배포 자동화를 통해서 탭통 기반의 CI/CD 파이프라인 기능 지원으로 태스크 생성 관리 및 재사용을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기반의 배포 기능을 통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 헬름 차트 기능으로 간편한 배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운영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의 주요 모니터링 정보를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서 가시화하여 관리를 가능합니다. 네, 중요 기능으로서 빌드 관리입니다. CLI가 아닌 GUI 환경에서 지속적인 통합을 위해서 강력한 빌드 관리를 제공합니다.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반환해주는 소스 투 이미지 기능을 제공하고
도커 이미지나 도커 파일, 소스 코드 기반의 다양한 빌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드 이미지나 빌드 히스토리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이미지 스트림 기반의 프라이빗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버전, 태그 정보로 관리하여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능으로는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리소스, 그리고 파이프라인 구성, 그리고 파이프라인 실행 세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리소스 등록은 개발 소스 코드나 컨테이너 이미지 등을 파이프라인 통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일 리소스를 통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며, 파이프라인 구성을 할 때는 탭톤 기반의 파이프라인 기능 지원으로 생성한 태스크에 대한 재사용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태스크를 조합하여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 서비스별 정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고 나면 파이프라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성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고, 개별 파이프라인 실행 결과에 대한 로그나 히스토리 정보를 온UI 형태로 실행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으로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다양한 임계치 기준으로서 스케일 인아웃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부하 분산을 지원합니다. 임계치로는 CPU, 메모리, 그리고 다양한 매트릭 기준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이런 스케일 인아웃을 통해서 부하 분산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입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다양한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제공으로 배포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헬름 차트 기반의 손쉬운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하며, 템플릿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또 재사용이 가능하며 유연한 구성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LK 스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을 때 엘라스틱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를 하나의 카탈로그로 배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인프라 중심으로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클라우드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가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면 재설계한 이유는, 인프라만의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지닌 모든 문제와 한계점을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꼭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해야 하진 않지만 장점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테이너, MSA, DevOps, CI/CD가 지향하는 바는 옳다고 생각이 되며,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적용을 위한 준비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설계 또는 자동화가 필요하며, 조직의 현재 구조를 고려한 비즈니스 설계가 아닌 기술에 맞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IT 인프라에서부터 조직이 일하는 구조와 방식까지 모두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문 기업의 아키텍팅 또는 컨설팅, 이런 전문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화, 도커, 쿠버네티스, 데브옵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필요하며, 이런 전문가와 전문 솔루션을 통해서 안정된 솔루션 및 오픈소스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